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5일 이후에 오늘은 2024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 월지, 월월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춘하추동 안에는 매우 중요한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좀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좀 춥죠. 근데 어느 나라로 가면 기본적인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꾸준히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뭐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왕세와 한열의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월, 미월에서 이렇게 신월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이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초가을인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을은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리월은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고, 금이 왕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금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봄, 여름 때 펼쳐놨던 그런 기운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금이 임관지인 계절이고요. 다음 달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시절이다.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더불어 같이 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겠지만은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신유월은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은 임간지가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보다 이때가 장생처가 돼서 수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금생수 원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임수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 원령을 택해서 신앙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를 쓰잖아요. 왜 병화를 같이 써야 되냐면, 무토로 이렇게 쓰는데 임수가 왕하죠. 자, 원래는 토극수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된다. 소다토붕이 되고, 그다음에 원령에 있는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면 토생금하지만은 그 토의 입장에서는 수다토붕되는 입장에서 설기까지 되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왕할 때 한습할 때 조후해주는 역할, 금을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신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시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일간과 원령의 특성 제일 중요하고요. 사주로 보는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사주의 틀을 알아야지만 생극제와 형충해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운이 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즉 양수가 양금을 받는데 금은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월지에 있는 신금이 일간인 나인 임수를 생한다. 나를 생하죠. 나를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아자가 되겠습니다.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또 알아두어야 될 것,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하자 인성이고요. 내가 생하는 건 아생자라고, 이건 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식을 말할 수 있겠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나를 생하는 것은 남녀 공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몸으로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생모가 있는 반면 마음으로 낳아서 키워주신 계모, 서모, 양모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모가 좋고 계모가 나쁘다, 우리 땡덕 엄마 자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리학에서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 됐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이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생모를 말합니다. 적모라고도 하죠. 또 상대적으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치우친 편지를 써서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편인 격이 되는 것이다. 단 신월은 금왕절이죠. 금왕절, 금이 임관지가 돼서 임성인 금이 매우 왕하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도 신월에 이르게 되면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수도 같이 왕하다, 모왕, 자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에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일간이 왕하다,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 일간이 원령에 통근해서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좀 유식한 말로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지성.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무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갖다 제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금왕절인 신월의 토는 어떨까요? 토는 신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래서 무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왕금에 의해서 설기가 되죠.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과라고 했죠. 역시나 임수일간이 무토를 보더라도 무토 입장에서는 신월의 설기가 많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수가 많게 되면, 자, 금이 많으면 무토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설기태가 되는 것이고, 수가 왕한데 무토가 약하게 되면 수다 토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자 하더라도 이 신월의 무토는 그 세력이 크다,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대독해서 써야 된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 그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할 때 금이 있어서 무토의 기운을 뺏어갔기 때문에 무토가 약하죠. 허약하죠. 이 병화가 있으면은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지는 것을 조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화극금, 금의 기운을 억압해서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병화는 뭘 할 수도 있다? 무토를 직접적으로 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무토로서 용신을 취용해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를 희신으로 잡아서 무토를 도와주고 한기를 제하고 금을 억제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왕절인 인성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비견격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거는 당연히 편인격에 금수 왕약 한습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도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임신일주 완전 금수가 굉장히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 있는 진토를 가지고는 이 왕한 수를 갖다가 제방할 힘이 있다 없다, 술토였으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으면 한번 비벼볼 어떤 그런 생각이라도 들겠는데, 진토는 수고이기 때문에,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수를 제방할 힘이 부족하다. 오히려 그냥 연간에 있는 이 상태로만 봐서는 연간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해서 생시에서 화를 볼 수 있다면 그냥 화를 생하는 식신생재의 구조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금수가 강할 때 섣불리 무토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도 또 얻었죠. 식음도 있죠. 진토도 있죠. 뭐가 됩니까?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완전 인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금은 어차피 수를 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격을 논할 때 제가 전왕격 중에서 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윤하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간목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 오히려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려서 격국을 논할 때 십정격을 위주로 많이 보고요. 이런 전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이론상 그렇게 본다라고 하고 거의 내격으로 다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금수가 왕한테 다시 금수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화를 봐서 생지하게 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피해야 될 생시, 임수가 3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쓸데없습니다. 갑진시, 갑진 2개, 이것도 독특한 사주네요. 임신, 갑진, 독특하다고 좋은 사주냐? 아니죠. 독특할수록 안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화를 보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받지만 사신합수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중병화가 완전히 물로 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죠. 을사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수의 기운을 목이 설해서 목에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남자로 태어나더라도 병오시 괜찮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병오시가 나쁘지 않다.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병오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도 나쁘지 않는데, 선생님 신금이 3개인데요. 여자로 태어날 때 왜 무신시를 괜찮게 보냐면, 운이 목화운이기 때문에 이제 운에서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미심쩍다면 남녀 불문하고 어디다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신시 여자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금수가 너무 왕한 그런 패단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우시가 될 바에는 기우 무신시, 기우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바에는 무신시가 낫고요. 남자는 기우 무신시 둘 다 해당 사항은 없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미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 병오시, 특히나 남자 병오시 밖에, 오늘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오시밖에 선택할 시가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